자이 아파트 그린 거고요. 자이 아파트 1001동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이때 303호를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갑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갑이 이 303호라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설치가 된 거죠. 따라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대지 사용권이 없는 자가 구분 건물만을 소유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구분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을 때는 뺏깁니다. 건물을 시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대지 사용권은 303호 소유자만 갖는 게 아니라 9명이 다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은 지분 형태,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율 형태로. 그러면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죠. 맞아요. 언제 그랬어요? 아니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9명의 구분 소유권자는 같은 비율로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9분의 1씩 갖게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요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는 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즉 토지 소유권, 대지는 토지라는 뜻이죠.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그리고 토지 임차권. 요 네 가지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 네 가지예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지역권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지역권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승역지, 요역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두 토지가 필요 없죠. 하나만 있어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네 가지 권리가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인데 이건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이고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도 하나 있죠. 점유 사용권. 이거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인데 왜 우리 판례가 대지 사용권으로서 점유 사용권을 인정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이때 이 점유 사용권은 점유권인데 대지 사용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뜻입니다. 점유권인데 대지 사용권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사용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점유 사용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외하고 이건 좀 이따 보실 것이고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 토지 등기부 갑구, 토지 등기부 을구가 존재할 텐데 이 토지 등기부에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갑구에 등기가 되겠죠.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한다면 을구에 등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소유권 9분의 1씩 101호 소유자부터 쭉쭉쭉 303호 소유자까지 쭉 기록이 되겠죠. 소유권 9분의 1씩 9명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9분의 1씩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9명이 다 기록이 되겠죠. 9분의 1씩. 맞아요. 왜?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분의 1씩 9명이 쭉 등기가 될 테고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에
9분의 1씩 전부 다 등기가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대지 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라는 겁니다. 9분의 1씩. 이때 건물 등기부도 확인을 할 텐데 이 건물 등기부는 먼저 천일동 표제부가 존재한다고 했죠. 딱 눈에 보이는 게 천일동 아닙니까? 그래서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갑굴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천일동 전체에 대해서는 면적이 존재하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어야 되지만 천일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어요. 전체에 대한 한 명의 소유권자는 없죠. 따라서 소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 전체에 대한 저당권자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하나씩이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 전체에 대한 저당권자 이러한 권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일동 자체에는 표제부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은 전부 다 표제부, 갑굴구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101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도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102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302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303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표제부는 있어야 되겠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전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의 등기부예요. 전체가. 따라서 천일동 등기부는 이겁니다. 이 등기부의 이름을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니까. 따라서 이거를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불러요. 보통은 대법원에서는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용어를 쓰고요. 보통 학자들은 구분건물 등기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때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입니까? 9개. 맞아요. 법적인 부동산은 9개입니다. 여기서 법적이라는 개념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9개가 있으니까 법적인 부동산은 9개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인가요? 1개. 전체가 1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법적인 등기부는 하나입니다.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 등기부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살펴보니까 보통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그렇죠.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건 표제부, 갑구, 을구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9세트가 존재하더란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따라서 실질로 판단한다면 9개의 부동산이고 그 안에는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니까 9개의 등기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자주 출제가 돼요. 이게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303호를 갑으로부터 을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 기록은 뭐가 있냐면 먼저 303호에 대한 표제부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대금이 보통 전유 부분의 면적 갖고 대금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을이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진짜 소유권자가 갑인지 을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갑구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303호 아파트가
깨끗한 부동산인지 저당권이나 가등기 설정된 부동산인지 매수인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전유 부분의 표제부니까 공용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용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천일동 표제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기록의 열람제도도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이 두 가지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에서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의 등기부는 바로 요게 한 개의 등기부예요. 요게. 등기기록 공개제도에서는 요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즉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고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죠. 을은 매입할 때 이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인데 공개가 될 때는 한 개의 등기부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고 요것만 한 개의 등기부니까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 표제부는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는 반드시 예외 없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반드시 만들어질 때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갑이 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어요. 보통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분양하고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분양회사가 삼성건설이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은 자가 보전 등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갑은 너무 기쁜 나머지 갑은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라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겠죠. 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그러면 303호는 자신이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신의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자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자신의 303호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갑이 보전 등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은 이거 두 개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도 신청해야 돼요. 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따라서 갑은 나머지 표제부 등기도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표제부는 전부 다 소유자가 다 따로 있겠죠? 분양을 받은 자가 따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갑이 소유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최초로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을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때의 표제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생긴 게 다르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지 않는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때 이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은 위쪽에 있고 토지는 아래쪽에 있죠.
따라서 이 표제부의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고 했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선진국처럼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선진국들은 사실은 선진국은 건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건물은 등기부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건물도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선진국처럼 요 등기부로 다 공시가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가 돼 하나로 등기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그렇죠. 이때 요 상단부에 들어가는 내용과 하단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저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는 천일동 표제부니까 당연히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뭐라고 했죠? 한동 건물의 표시.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가 될 겁니다. 한동 건물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부분은 토지 전체가 되겠죠. 이 토지 전체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거죠. 이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3호를 확인해 보면 이 303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303호 대구 관계를 이루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는데요. 이 대구 관계가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쭉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대지권. 따라서 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는 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갈 겁니다.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입니까? 토지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건물 등기부는 하단부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이 권리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 등기가 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게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되면 저 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권.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 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사용권. 되셨나요?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이고요. 여기에만 등기되어 있다면, 여기에 등기되지 않고 여기에만 등기되어 있다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달리 사용. 물론 혼용에 썼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303호 소유자는 갑인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이 303호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매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을은 303호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자죠. 맞아요. 새로운 소유권자면 을은 요 대지 사용권도 취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가 빈 칸으로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빈 칸이에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을은 새로운 구분 소유권자니까 이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같이 취득해야 되는 거.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빈칸으로. 그러면 303호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겠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맞아요.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303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은 303호만 취득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갑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을이 9분의 1을 취득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를 대지사용권의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대지사용권의 이전 등기.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의해서 구분 건물을 취득하는 자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도 갖춰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표기가 됐다면 대지권 등기가 됐다면 즉 여기는 대지권의 종류와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되고 여기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이 된다고 했죠.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이게 대지권의 종류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부르고요.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지권의 종류예요. 소유권 대지권이 대지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즉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공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단 붉은색 부분은 건물등기부 표제부, 건물등기부 갑구, 건물등기부 을구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 토지등기부 갑구, 토지등기부 을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303호와 대지권이 같이 이전이 되고 있죠.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지권의 일체성. 그럼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과 토지가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대지권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를 구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 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합건물 등기부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공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다?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었죠. 얘를 소유권을 든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이제 여기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로 바뀌어요? 대지권으로 바뀌었죠.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것을 토지등기부에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걸 줄인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었다면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었다면 전세권이라는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건물과 토지가 건물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토지등기부에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 등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면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소유권이란 헷갈리네. 네.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에 해줘야 되겠죠. 합구에.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해당 구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구에 기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여기에 해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따라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니까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니까. 그래서 등기명인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대지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해당 구에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토지등기부에 하는 등기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건물등기부에 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 다르죠? 대지권 등기는 표지부 등기니까 신청,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다음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과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맞아요.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의 내역이라는 칸에다가 한꺼번에 기록합니다.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칭이 있죠. 그리고 번호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건물의 명칭과 건물의 번호를. 그래서 보통은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아파트는 명칭과 번호가 있기 때문에 명칭과 번호를 지번 옆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죠. 이것도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대지 지번, 명칭, 그 다음에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아파트의 명칭과 303호의 명칭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자이 아파트죠. 똑같이 자이 아파트 1001동, 자이 아파트 303호죠. 명칭이 일치하니까 여기에 명칭을 기록했다면 여기에 명칭을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명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번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번호는 다르죠. 여기는 1001동, 여기는 뭡니까? 303호. 따라서 번호는 다르니까 명칭은 기록하지 않지만 번호는 기록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해요. 따라서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한 동 건물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기 때문에 303호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할 겁니다. 프린트는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프린트를 먼저 마저 하죠. 네. 지금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걸 다 보고자 합니다. 몽땅. 이거는 물론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요.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가 될 테고 202호가 될 테고 303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대지라고 부를 겁니다. 대지. 맞죠? 근데 이 자이 아파트는 LG건설에서 짓나요? 네. LG건설에서 짓죠? 그래서 LG건설에서 이 자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을 해서 지금 누구에게 분양이 됐냐면 303호는 갑에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보전 등기한 다음에 분양을 받는 자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분양을 받는 자가 곧장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LG건설이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요 갑에게 분양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LG건설은 303호를 분양했으니까 303호에 대해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주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지가 아직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필 등기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급하게 짓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LG건설이 303호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줬는데 대지 사용권은 현재 하필 등기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LG건설은 대지 사용권은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이전 등기 못하겠죠? 그렇다면 1년 후에 합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가 돼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어요.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필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전 등기까지 끝났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대지 사용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나중에라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등기부에.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요 값은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는 거네요. 이를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했다고 해서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어려우셔요? 네, 다행이네.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LG건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 줘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맞아요. 이때 요 갑은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토지 등기부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맞아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토지 등기부에서. 그렇죠. 이때 이 등기 권리자 갑은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LG건설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요 등기 권리자 갑은 대지권 등기도 신청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도.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신청하는 거죠?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 맞아요. 이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니까 토지등기부, 갑구을구에서 하는 거죠. 공동신청. 이거는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좀 아주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대지권 등기도 신청해야 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하면서 대지권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경우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은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3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시점에 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언제 했을까요? 나중에 했겠죠?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이 시점에 했습니다. 즉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이 시점부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서 대지사용권 취득했는데요. 이 시점에는 대지사용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건물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분건물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뺏긴다니까요. 있어야 됩니다. 대지사용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대지사용권이 있습니까? 점유사용권. 이게 그 유명한 점유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구분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대지사용권이 있다라고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 대지사용권의 이름이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만들어낸 대지사용권이에요. 거기.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직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적정리도 끝나지 않았고 하필 등기도 끝나지 않았고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03호는 LG건설이 갑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이때 이 갑은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아직 이걸 등기를 못한 상태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만 가지고 있지 법적인 대지사용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현재 303호 소유권자는 을이에요. 그리고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때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토지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됐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고 파필 등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LG건설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의 상대방은 즉 등기관리자는 분양의 상대방인 갑일까요? 아니면 현재 구분소유권자인 을일까요? 네? 분양의 상대방 갑입니까? 현재 구분소유권자인 을입니까? 얘는 대지사용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재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 누가 갖고 있죠? 을.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토지등기부에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일 때는 토지 전세권 이전 등기, 임차권일 때는 토지 임차권 이전 등기를 을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등기 의무자, 얘는 등기 권리자. 그래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 임차권일 때는 임차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을은 뭐도 신청해야 될까요? 대지권 등기도 신청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을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쩔까요? 동시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이 LG건설이 토지를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A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토지 소유권은.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A의 동의를 받고서 그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LG건설은 대지사용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동의만 받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A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해서 갑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에게도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도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이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네, 논리는 똑같을 테고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하나 더.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A가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라는 각종 토지에 대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붉은색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하단부는 파란색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토지 등기부.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자를 건물등기부에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건물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별도 등기라고 하는데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한다고 해서 별도 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여기다가 별도 등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자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별도 등기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별도 등기를 하게 되면 공시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보니까. 따라서 별도 등기는 어디 한다고요? 전유부분 표시부 하단부에 하게 됩니다. 별도 등기 A 저당권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별도 등기는 한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된 걸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요즘은 예전엔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매해 출제를 합니다. 어렵지만 등기법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자2 아파트 1001도 101호 저랑 자2 아파트랑 관련이 없어요. 아예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자2 아파트에. 네, 여기는 202호 여기는 303호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대지권은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3호 소유자 갑이 대지권 갑이 9분의 1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 보시면 이 303호와 대지권을 분리해서 공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해서. 여기 대지권 등기가 됐죠? 그러면 303호를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으면 이것도 소유권이라는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됐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공시할 수 있습니까? 없게 되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갑이 자신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유권과 대지권은 같이 따라가야 되죠. 303호 권리와 대지권은 같이 따라가야 되죠. 따라서 대지권과 분리해서 303호를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갑이 대지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3호에 대한 권리 중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을에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등기 후에는 무슨 등기 할까요?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본등기가 안 되는데 가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갑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3호만 을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압류나 가처분도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네요.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어쩔까요?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여전히 갖고 있죠. 대지권도 누가 갖고 있죠? 갑이. 따라서 303호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을에게 303호만 임차권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303호만 지상권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상권은 안 넘어오시네요. 안 넘어오시네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권리 이거는 되더라는 겁니다. 토지 건물이니까 지상권 지역은 애당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대지권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일체성 깨지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전부 다 지분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될까요? 일체성이 다 깨집니다.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됩니다. 일체성이 깨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303호를 갑이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 여기는 토지니까 지상권부터 하죠.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왜요? 네? 뭐라고요? 왜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고요? 지분이니까. 그렇죠. 이건 대지권은 지분 형태로 존재하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안 됩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돼요. 왜? 건물 자체니까. 근데 아래쪽은 지분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다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즉 전원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될 겁니다. 이건 지분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돼버리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민법 지식이 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요거 프린트 좀 보죠. 네, 프린트 핏입니다. 피셨나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 맨 위에 걸 보시면 천일동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101호부터 303호까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죠.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 동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상단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대꾸관계를 자꾸 물어봐요. 이 대꾸관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천일동 표제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상단부를 보시면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에 종류 구조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 번호가 기록이 될 테고 두 번째 칸은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 접수 칸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접수 번호는 그 기능이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 번호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접수 번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 번호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 칸에는 접수 연월일만 기록하지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기록할 테고 건물의 내역에는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텐데 이때의 면적은 공용 부분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돼야 될 겁니다. 철통 전체에는 공용 부분이 들어가 있죠. 공용 부분이 포함이 될 테고 등기원인 기타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고 마지막은 기타 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것이죠.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가고 상단부는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두 번째는 접수 칸에 접수 날짜만 기록한다고 했죠.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하죠. 따라서 303호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명칭도 일치하죠. 따라서 명칭도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네모 칸에 워낙 중요하니까 건물에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재 지번을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건물의 명칭을 쓰시고 X표 하십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과 명칭이 표기되지 않는다는 거 워낙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건물 번호만 기록이 될 테고 건물의 내역이 나오는데 이 건물의 내역은 전유 부분의 면적만 전유 부분의 면적이 나오는 것이지 공용 부분은 포함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는데요. 종류는 똑같은 아파트니까 생략하겠죠. 구조는 똑같은 철골 콘크리트니까 생략되겠죠. 면적은 공용 부분이 빠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니까 면적은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는데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올 겁니다. 별도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 기타 칸에 해요.
거기 별도 등기 있으면 이런 표기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 불렀죠?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 부에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 해당 부에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거기 왼쪽을 보시면 등기 목적에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소유권,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는 빈칸입니다. 왜냐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접수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도 빈칸입니다. 왜냐면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라면서 기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원이 따로 없습니다. 빈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기타 칸에 어떤 건물 등기부인지 건물의 표시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 등기부에서 그 건물과 토지가 공시되는지 건물의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 목적에 소유권, 대지권 표시하고 기타 칸에 건물의 표시, 이 두 군데 표시한 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 구성과 내용을 보시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네. 한 동 전체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그 표시란에 표제부란이란 뜻이에요. 한 동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등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며 다시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요거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의 양식, 요 프린트에서 보신 걸 얘기해요. 프린트에서 보신 거.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대지권 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 부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죠?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죠.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표제부에 하게 될 겁니다. 규약을 폐지했다면 다시 전유부분으로 복귀가 될 테니까 전유부분의 소유권 취득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보전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보통 갑구,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지체 없이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LG건설이 구분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 해줬을 때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이건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2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중에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등기 명의인과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물론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3번 1번과 2번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기타를 보십니다. 1번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접수번호 기록합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등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이 등기의 목적도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 등기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있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 등기는 어디에 합니까? 표제부에 단독 신청이 되겠죠. 표제부 등기니까. 4번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죠. 기타 칸에 하게 될 겁니다. 5번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전유 부분 표제부 어디에서 합니까? 하단부에서 하죠. 맞아요. 대지권의 표시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어디서 하죠? 토지 등기부 해당부에서 한다고 했죠.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1번 표제부 표시란에는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위에서 보셨고요.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등기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따라서 표제부에서는 가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표제부는 무효 등기 유용이 허용이 됩니까? 아니요. 허용되지 않죠. 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갑부을구의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죠. 네. 맞아요. 네. 언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렇죠. 갑부을구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이 허용이 될 겁니다. 4번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까? 아니요.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걸 줄여서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되겠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좀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가 거의 매 출제가 되니까 다 보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